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호입니다. 니콘 Z8은 출시할 때도 훌륭한 성능으로 빠지는 기능 없이 좋은 카메라였지만 지속적인 펌웨어 업데이트로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니콘 Z8의 두 번째 메이저 펌웨어 업데이트인 펌웨어 3.00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콘 Z8은 펌웨어 2.0에서 픽셀 시프트 촬영 기능이 추가됐었습니다. 픽셀 시프트 촬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센서의 철상 소자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거의 동일한 사진을 여러 장 찍은 후 합성하는 촬영 기능이에요. 이를 통해서 모아레나 색 틀어짐, 노이즈 등을 감소할 수 있고요. 많은 사진을 합성할 경우 약 1억 8천만 화소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촬영이나 인테리어 촬영에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번 니콘 Z8의 펌웨어 3.00에서는 이 픽셀 시프트 촬영을 더 강화하는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졌는데, 픽셀 시프트 촬영을 포커스 시프트 촬영 그리고 AE 브라켓팅 촬영과 연동해서 한 번에 촬영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우선 포커스 시프트 촬영의 경우 제품 촬영할 때 많이 활용하게 되죠. 제품의 원하는 부분에 모두 포커스가 맞도록 하기 위함이 주 목적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Z26mm f2.8 렌즈부터 Z8의 니콘 로고까지 모두 초점이 맞도록 하고 싶은데 이미 조리개가 f11임에도 초점이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클로즈업 앵글이라면 그 이상 조리개를 조인다 해도 초점이 다 맞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 이상 조리개를 조이게 되면 회절로 인해 화질 손상도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 시프트 촬영이 필요하죠. 그리고 Z8의 펌웨어 3.00에서는 극한의 화질을 위해서 포커스 시프트 촬영과 픽셀 시프트 촬영을 함께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뉴, 사진 촬영 메뉴, 초점 시프트 촬영에 들어가신 후에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보통 촬영 컷수는 30, 초점 단계 거리는 1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옵션에 보면 픽셀 시프트 촬영이 생겼는데 들어가서 촬영 컷수를 지정해 줍니다. 저는 약 1억 8천만 화소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16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진행하면 끝입니다. 알아서 촬영이 진행되고요. 제가 설정한 촬영 컷수대로 30 곱하기 16 해서 480장의 이미지가 찍히게 돼요. 그리고 일종의 미리 보기 개념으로 픽셀 시프트 촬영 옵션을 오프로 놓고 똑같이 한 컷 더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제 NX 스튜디오로 오셔서 기본 포커스 시프트로 촬영한 이미지들을 보고요. 내가 필요한 정도로 포커스가 맞은 이미지가 몇 번인지 확인을 합니다. 저는 니콘 로고까지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았으면 하기 때문에 15번 사진까지만 합성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엔 픽셀 시프트 옵션을 켜고 촬영된 폴더를 지정한 다음에 픽셀 시프트 병합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15번까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신 후 저장할 공간을 설정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EFX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으로는 포토샵을 열고 파일 스크립트 로드 파일스 인투 스택 이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NEFX 파일들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 다음엔 Edit, Auto Align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정렬을 맞춰주고 Edit, Auto Blend 레이어로 들어가서 포커스 스태킹을 해주면 돼요. 그럼 1억 8천만 화소가 넘는 초고해상도의 포커스 시프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약 4,500만 화소의 기본 포커스 시프트 촬영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꽤나 선명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켓팅 촬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E 브라켓팅은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하는 노출 브라켓팅 촬영인데, 저는 AE 브라켓팅 기능을 노출 차이가 큰 인테리어 촬영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해요. 또 인테리어 할 때 픽셀 시프트 촬영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LED 패널이라든가 벽 타일의 패턴 같은 것들 때문에 무활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Z8의 펌웨어 3.00에서는 인테리어 촬영 시 디테일과 노출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AE 브라켓팅 촬영과 픽셀 시프트 촬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촬영법은 간단합니다. 메뉴, 사진 촬영 메뉴, 픽셀 시프트 촬영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설정을 해주세요. 픽셀 시프트 촬영 모드를 ON, 단일 사진으로 해줄 겁니다. 저는 한 장만 찍을 것이고, 또 역시나 1억 8천만 화소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촬영 컷수는 16컷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옵션에서 AE 브라켓팅을 선택합니다. 그럼 또 설정란이 나오는데, 저는 정노출과 플러스 마이너스 1스탑, 플러스 마이너스 2스탑 이렇게 5장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촬영 컷수 5프레임, 증가 간격
1.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진행해 주세요. 역시 제가 설정한 대로 5×16 해가지고 총 80장이 찍히게 돼요. 이후에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NX 스튜디오에서 픽셀 시프트 병합을 해주시고요. 각기 다른 노출로 촬영된 5장의 NEFX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룸 혹은 포토샵에서 HDR 합성을 해주시면 끝이 나요. 역시나 기본 A 브라켓팅으로 촬영된 약 4,500만 화소의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시면 그 차이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동 렌즈 혹은 수동 모드로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MFC에도 피사체 인식 옵션이 활성화되도록 바뀌었고요. MF 피사체 인식 범위도 설정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됐습니다. 게다가 사용자 제어 설정에서 확대 축소 전환을 40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단축키 한번 누르면 바로 400%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펌웨어 2.0 때 추가된 반누름으로 줌 취소 옵션까지 조합을 하면 이제 수동 포커싱을 할 때 워크플로우가 상당히 부드럽고 쉬워져요. 수동 렌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선 정말 마음에 드는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모드에서 고해상도 줌을 활성화했을 때 피사체 검출 표시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좋아졌죠. 그리고 또 AF MFC 조리개 개방 라이브 뷰 옵션이 생겼습니다. 현재 조리개 수치에 관계없이 라이브 뷰를 언제나 렌즈의 최대 개방 심도로 표시해주는 옵션인데 역시나 AF건 MF건 정확하게 초점이 맞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와이드 영역 AF에 커스텀 가능한 AF 영역도 확장되었고요. 이 덕분에 좀 더 자유롭게 원하는 형태의 AF 영역 설정도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영상 촬영에서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N로그 활용할 때 뷰 어시스트를 활용하실 텐데 이 뷰 어시스트 옵션을 켰을 때 표현되는 이미지가 레드 감수의 테크니컬 럭과 가깝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펌웨어의 Z8과 비교를 해보시면 개조 특성이 꽤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덕분에 촬영 시 보이는 이미지와 후반 작업할 때 보이는 이미지의 갭을 줄여놔서 더욱 쾌적한 워크플로우가 구현되었습니다. 또 흔들리는 꽃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수조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촬영하신다거나 할 때 이제 피사체를 놓치면 초점이 저 뒷벽에 가가지고 붙어버리는 현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종류의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난감해요. 이럴 때 새로 업데이트된 초점 범위 제한 설정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만 초점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서 꽃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초점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배경까지 초점이 다녀올 필요가 없이 정해진 구간 내에서만 다시 피사체를 탐색하기 때문에 초점 스캔 시간이 빨라집니다. 필요하신 분들께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돼요. 또 이번 업데이트로 Z8도 Z6-3와 같은 플렉시블 컬러 픽처 컨트롤 기능이 생겼습니다. NX 스튜디오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보정값을 만든 다음에 SD카드를 활용해서 Z8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NX 스튜디오에서 Z8로 촬영된 이미지 중에서 레퍼런스가 될 만한 이미지를 아무거나 열어주시고요. 우측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FC 플렉시블 컬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보정을 해서 보정값을 만드신 다음에 사용자 설정 픽처 컨트롤 버튼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자 설정 픽처 컨트롤 내보내기로 카드의 보정값을 옮겨주시고 그 카드를 빼서 카메라에 다시 끼웁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메뉴, 사진 촬영 메뉴, 픽처 컨트롤 관리에 들어가셔서 로드 저장, 카메라 복사로 들어가신 후에 저장해 놓은 보정값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플렉시블 컬러 픽처 컨트롤을 넣으셨으면 자신만의 색감을 라이브 뷰로 보면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보정값은 파일로 저장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NIC, 니콘 이미지 클라우드와 연동되는 클라우드 픽처 컨트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음성 메모 녹음 옵션으로 녹음을 할 때 내장 마이크로만 수음이 되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외부 마이크로도 수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고품질의 사운드가 저장 가능해진 만큼 이제 음성 메모 녹음 기능으로 충분히 짧은 인터뷰 등 활용 가능한 음성 파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고속 프레임 캡처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기존에는 C30, C60, C120 이렇게만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C30도 너무 고연사라서 부담스러운 경우에 C15, 15연사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JPG 노말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제 JPG 파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사진 재생 시 화면 회전 고정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크게 보고 싶을 때는 편리해졌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도 고주파 플리커 저감 프리셋 기능이라는 게 생겼어요. 스포츠 촬영을 할 때 LED 전광판에 플리커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수작업으로 플리커가 저감되는 셔터 스피드를 찾아줬어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고주파 플리커 저감 프리셋 기능을 활용해서 플리커를 저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포터 A10의 백색 LED를 AF 보조광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활용하신다면 초점 맞추기가 좋아졌고요. 마지막으로 로우 파일이나 JPG 파일을 FTP 서버로 전송할 때 HIF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추가됐고요. NX 필드 1.6.0 버전에 대응하게도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니콘 Z8의 펌웨어 3.00에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업데이트 사양이 적용된 만큼 기존의 Z8을 활용하시는 분들께 더 수월한 워크플로우, 더 쾌적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수동 초점과 관련된 기능들이 업데이트돼서 수동 조작을 할 때 정말 만족스러워졌고요. 새로 업데이트된 N로그의 뷰 어시스트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픽셀 시프트의 강화라든가 포커스 범위 제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음성 메모 같은 것들도 특정 상황에서 상당히 유용해 보였어요. 저 또한 한 사람의 Z8 오너로서 니콘이 지속적으로 Z8에 대한 펌웨어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만족스럽고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펌웨어 3.00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